안녕하세요. 변화 코칭 전문가 김호밀입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오늘 나 열폭했어. 오늘 거의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 이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오늘 좀 화나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화나는 일이 있었어. 뚜껑이 열렸어. 사실은 이 말 속에 모든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뚜껑이 열렸다는 거는 뚜껑을 내가 열었다라고 하지 않죠. 뚜껑이 열리기까지 굉장히 많이 참은 거죠. 우리가 참았다 안 참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드디어 열이 폭발할 때 화를 내고 나서야 내가 많이 참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의식 중에 이렇게 참는 게 학습이 돼 있어요. 참는 게 맞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계속 배워왔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참고 있죠. 근데 그게 한 번에 갑자기 빵 하고 터졌을 때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의 감정을 거의 모르고 지내요. 제가 상담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쓰는 말과 얼굴의 표정 아니면 행동 이런 게 좀 상반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사연을 받을 때도 보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뒤의 감정, 또 생각 뒤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계속 탐구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한 번에 알기란 굉장히 힘들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기와 자각하기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느끼기와 자각하기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타인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화가 날 때 좀 멈춘다든지 아니면 그 잔소리를 막 하려고 할 때 후회하는 만약에 우리가 타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거는 그것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건 다시 말해서 내 감정 그리고 내 말의 뉘앙스를 잘 못 느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느낀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대부분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 생각을 얘기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감정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건 또 달라요. 어쨌거나 오늘은 감정을 느끼는 거, 그리고 자각하는 거,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평소에 감정이 격양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가만히 그 내 몸 안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명상이나 아니면 멍 때리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감정 느끼기가 1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단계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가장 높은 순위예요. 자각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건 감각을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손 위에 이렇게 맥박을 짚어본다든지 아니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심장의 박동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두통이 있을 때 통증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물을 먹고 나서 배 위에 손을 올리는 것도 아니면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의 움직임을 가만히 손으로만 느껴보는 것도 또 그런 감각 느끼기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의 모든 감정은 어디로든 드러나요. 얼굴, 말소리, 행동, 손짓, 눈빛, 입 모양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우선 감정 느끼기는 그렇게 좀 격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셀카를 찍고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또 느껴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다이어리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내 기분 상태를 1에서 10까지 몇 점 정도야 라고 표시해 봄으로써 내 기분이 지금 내 기분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느끼기 연습을 만약에 좀 해보셨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화가 난 상태나 이런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두려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 감정 상태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인데요. 그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상화랑도 좀 연관이 있고 자기 체면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두렵거나 이렇게 화가 날 때 손바닥 위에 무조건 그 감정을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이런 걸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을 때 그냥 평상시에 이걸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화를 이렇게 여기에다 올려놓다 상상을 하고 떨어뜨리고 화가 난 나와 나를 일단 거리 두기를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흥분한 나 그리고 참 나를 계속 또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나는 수많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지금은 이만큼 커져 있어서 그 감정에 압도된 상태일 뿐이지 이 화가 난 나가 전부인 건 아니죠. 우리는 흔히들 나와 자꾸 동일시를 하는데 탈동일시를 하고, 그리고 그 화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스란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감싸주는 요거까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각하기인데요. 지금 일단 주의를 이쪽으로 주의 돌리기에서 이미 자각하기 연습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자각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하시려면 평상시에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아이와 논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평상시에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아이와 논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대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또 대화를 해보고 그걸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카메라나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고 내가 이랬어요. 저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거면서도 전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만 신경 쓰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을 싹 빼고 그 사람의 어떤 뉘앙스나 제스처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만 보거든요. 사실 바꿔보는 게 좋지만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감정 조절하는 3가지 방법은 느끼기, 주의 기울이기, 자각하기, 요 3가지 방법인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화나지 않은 상태,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느끼기는 감각을 느끼는 거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일단 나와 탈동일시 한 다음에 나를 끌어안는 연습, 그리고 자각하기는 녹음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평상시에 나의 말투, 그리고 셀카를 찍어서 내 모습을 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말랑말랑하고 슬기로운 감정생활 기대할게요. 안녕.